오늘 아폴로에서 리타이어먼트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애드하는지에 대해서 들을 예정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밸류를 애드하는지 질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아폴로에 와서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걸 질문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아폴로가 주로 다루는 게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한 건데, 이 프라이빗 에쿼티가 일반적으로 이제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자산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은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을 해서 이런 부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Is from, I believe, the retirement services, and the one is the asset management. How do you calculate these values? Such as quantitative models? Yeah, I'm really into like this recruiting process, and as you guys all have the, Is there any selection, the standards of the selection companies to invest? 아폴로에서 미팅을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private equity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뭔가 high risk, high return인 경우만 알고 있었는데,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investment insurance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어서 뭔가 그렇게 duration하고 그런 걸 짝짝 퍼즐처럼 리스크를 매칭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문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가 기본적으로 리퀴디티가 되게 낮아서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에쿼티랑 그리고 여러 가지 크레딧 그리고 인슈어런스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제 두 군데에서 잘 짜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We're here to go. For here. 오늘 아폴로 갔던 것 어땠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전통적인 투자랑은 다르게 PE 쪽은 프리사이즈한 매스매티컬한 모델이 아니라 리즈너블한 오퍼튜니티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 게 너는 어땠어? 나는 그 오리지네이션 플랫폼이 정말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 어떤 점이 되게 흥미로웠죠?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잘 돼 있어서 프라이빗한 섹터에서 우리가 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개인이 컨섬션 스무딩을 이렇게 따로 해야 돼서 자기가 은퇴 후에 자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랑 시스템적으로 많이 다르니까 이런 파생 상품들이 생겨나는구나.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좀 고령화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나라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웹사고 와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실 건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기술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질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short-term 레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프라이싱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맨해튼에 있는 여러 에셋 매니지먼트 섹터에서 아시아 채권 시장이 또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이러한 기조 속에서 한국 채권 시장이 가질 수 있는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재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최근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특히 채권뿐만 아니라 이제 에퀴티 또는 그냥 전반적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 생각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So I think that is a kind of little bit simple model. So I wonder whether
this kind of model is really money policy in two cases. One is a traditional one. There's many type of risk. And, some risk can be estimated numerically. What risk factor is most difference in Wells Fargo? Standard rates for loan in Wells Fargo. 이번 웰스파고 미팅 갔다 와서 느낀 점들을 하나씩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이제 급변하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나 코비드-19 이후로 급변하게 바뀌어진 이제 미국 금융 시장에 대응하여서 웰스파고가 새로운 정책이나 자본 양에 대응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전략 구성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율 곡선이 경제 상황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되게 유기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뭔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실무에 적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이제 미연준의 금리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픽스인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 심리가 저렇게 높은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가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네. 맞아. 결국에 저기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아까 우리 갔던 글로시에 있잖아. 거기도 똑같아. 아까 봤지?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렇게 막 핑크빛으로 매장을 만들어 놓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하니까 그걸로 또 바이럴 타서 계속 점점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약간 이 사이클이 계속 굴러가는 것 같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겠나? 맞아. 사실 회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 창출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사관으로 갑니다. 오늘 뉴욕 3일차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조식도 먹고 나왔는데 뉴욕이 시원하고 공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 국기를 보게 돼서 되게 반갑고,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될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관계나 이제 뭐 밸류 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사관에 방문하게 됐는데 영사관 역사가 긴 만큼 저희가 질문도 많이 해보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들을 많이 들르면서 비즈니스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들이 많았는데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한국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등 되게 전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때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인사이트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국인들이 지금 현재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사회에서 이제 어떤 책임감 등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건가요? 브룩필드로 같이 가시죠. 가시죠. 원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이 기업 입장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 방식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여쭤볼 예정입니다. What about real estate? The structure was really well described. So.
저는 브룩필드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어떤 부동산 대체 투자에 관련해서 배운 게 인상이 깊었고요. 특히 그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웰스파고는 저희가 갔던 다른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이제 정말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커머셜 뱅크라는 일단 특성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이 일드 커브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금융권에서 활용이 되는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한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폴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현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씬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펌이기도 하고, 저는 특히 세계 금융 중심지인 뉴욕에서 실제 본사에서 현직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현직자분들께 제가 뭐 커리어 패스나 아니면 그들만의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받았던 답변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잘 레버리지 삼아서 앞으로 제가 이런 뉴욕에 다시 와서 일하게 되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에 방문한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에코티 파이낸싱과 뎁 파이낸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갔었던 웰스파고에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배운 게 가장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몇 주 앞으로 다가온 또 시점에서 채권 시장은 또 안 그래도 이 세큐리티 마켓에서 굉장히 큰 섹터를 차지하는 마당에 지금 그런 상황까지도 겹쳐져서 되게 굉장히 시의적절했던 주제였던 것 같고요. 컬러블 번드나 어떤 뭐 스트럭처드 프로덕트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까지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브룩필드가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의 여러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여러 투자 상품을 개발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방문했던 아폴로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특히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뭐 이퀴티 그리고 뎁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이제 캐시플로우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저는 아폴로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총영사관에 다녔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영사관에서 한인 보호하는 거를 더불어서 한인 커뮤니티, KFS와 같은 커뮤니티에 지원을 해주고 한국인들의 결집을 돕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